왜 이거 나오지? 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요걸 좀 해볼 거예요. 종물과 부합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십니까? 종물과 부합물.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경매도 수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가 종물과 부합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경매 용어들을 막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암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암기하는 것밖에. 그래서 저는 경매도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초가 있어야지 이런 나중에 이제 뭐 건축학권이라든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종물과 부합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판례라든가 이제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지리의 시간 그걸 외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점심밥 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다음에 또 이게 뭐였지? 이게 긴가 민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경매가요.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 요것도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공부한다든가 공법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민법과 관련된 권리 분석을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경매하고 맞닥뜨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종물과 부합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강의는 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교재 블루오션 교재는 판매 마감했고요. 자꾸 이제 뭐 문자가 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 중순까지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 이렇게 판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마감했어요. 이렇게 이제 마감했고, 그러니까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교재 판매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교재 판매를 안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저기 옛날에 제가 한번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 이메일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이메일에다가 또 어떤 뭐 남본가 반본가 하여간 그 양반이 또 쭉 교재 판매할 생각이 없냐고 재판매할 생각 없냐고 문자를 이메일을 보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서 서너 분께서 이제 제보를 주셨더라고요. 아,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종물과 부합물 요거 한번 오늘 구분을 한번 확실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경매하고 맞닥뜨려지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별건 아닌데 볼게요. 제 교재를. 여러분 요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나왔어요. 경매 물건이. 이 지하에 지금 HB 박혀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HB 박혀있고 뭐 물도 관리가 안 됐는지 물도 가득 고여있고 그러네요. 이게 부합물입니까? 종물입니까? 이게 부합물인가요? 종물인가요? 그럼 부합물은 뭐고 종물은 뭐예요? 그럼 주물은 또 뭐예요? 아니면 정착물은 뭐예요? 정착물은 또 부착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물, 종물, 그러니까 주물, 종물, 부합물, 또 정착물, 부착물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경매에서 여러분들 이거 딱 되게 간과하고 그러는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부합물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동산도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 산수의 영역이에요. 내가 수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고, 그죠?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고, 이런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모르는데, 나중에 더하기, 이거 외우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외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용어 헷갈리는 것들을 좀 많이 구분해드리고 그러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경매 레벨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 4, 5년, 6년 차 정도에 이런 기본 용어를 내가 간과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용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또 적지 않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부합물입니까? 종물입니까? 아니면 부착물입니까? 정착물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경매 헛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경우는 유치권 성립 안 돼. 뭐 이제 그렇게 외우기만 하죠. 자, 이게 주물입니까? 아니면 종물입니까? 아니면 부합물입니까? 아니면 정착물입니까? 아니면 부착물입니까? 토지의 부착물이다. 토지의 정착물이다. 토지의 부합물이다. 아니면 종물이다. 아니면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주물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막 그런가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유치권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법정진상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연히 외우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제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학원을 3년 다닐래 아니면 저는 제 책을 기본교재하고 불로전 교재를 공부할래 그러면 저는요 한 달 만에 제 책을 사서 공부합니다. 제 책에 뭐 이미 판매 중지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좀 구매하셨던 분들은 좀 시간 투자해서 바짝 공부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정말 경매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배워놓으면 평생의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요것은 이게 이제 보통 기소 작업이라고 하죠. 건물 여기다 올리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갖다 여기다 박아놓은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건 주물입니까? 종물입니까? 부합물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부착물입니까? 뭐예요? 토지의 부착물이에요? 토지의 정착물인가요? 뭐 똑같은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죠? 토지의 부합물인가요? 토지의 종물인가요? 토지의 주물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제가 뭐 학개론을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학개론에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뭡니까? 토지의 부합물이죠? 부합물. 답은 3번. 이거 모르면 여러분 경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유치권을 논하고 법정이상권을 논하고 개발행 허가권을 논하고 토지 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논합니까? 그러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막연히 외우려고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마련한 교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 교재는 간단하게 한다고 조금 말이 길어졌네 또. 주물, 종물. 오늘 조금 강의가 성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시간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부합물, 정착물, 부속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는 민법 100조 358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합물, 정착물, 부속물에 대해서는 256조, 257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주물은 뭐 다 알죠? 주된 물건이에요. 그죠? 주된 물건이에요. 어떤 주택이 있으면 이게 주된 물건입니다. 이게 주물이에요, 주물. 종물은 뭡니까, 종물? 종물. 제가 여기다 좀 대충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독립한 물건이면서 동일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부속되어 있을 것. 주물의 상용에 공유할 것, 뭐 독립된 물건일 것, 동일인 소유자의 물건일 것. 요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동일인 소유자의 물건일 것. 다시 말씀드렸지만, 민법 규정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종물은 알겠다, 이거야, 종물은. 그죠? 독립된 물건이면서 주물의 사용에 공유할 것. 아, 죄송합니다, 이게. 공여인데, 공유할 것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속되어 있을 것.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죠. 동일인 소유.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인 소유의 물건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고, 독립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이다. 요게 바로, 종물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부속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부속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종물은 알겠다 이거야. 종물은. 그죠? 그러면 부합물이 뭡니까? 부합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경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경매에서 부합물, 종물 굉장히 많이 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기소 작업이 되어 있는 거, 요렇게 기소 작업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토지하고 이 전체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소 작업이 되어 있는 게 부합물입니까? 부합물. 토지에 부합된다. 이게 당연히 토지만 경매로 나왔겠죠? 이 콘크리트 이 바닥은 경매로 안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소 작업된 이 콘크리트는 타인의 소유입니까? 나는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러면 이 부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합물이라고 했을 때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정답은 부합물입니다. 그죠?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막 더 헷갈린가요, 이제 여러분? 그죠?
부합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요걸 떼서 옮겨가잖아요. 이걸 떼서 옮겨가면 이게 망가지겠어요? 안 망가지겠어요? 이게 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떼서 다른 건물 짓는 데다가 뽀록강 들어가지고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안 되죠. 부합물이라는 건 그죠? 분리했을 때 훼손되면 안 돼요. 이 물건이. 근데 이건 분리하는 순간 훼손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은 낙찰자의 소유예요.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낙찰자 소유고 부합물이기 때문에 유치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부합물에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부합물의 핵심은 그겁니다. 부합물의 핵심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을 경우, 그죠? 분리하면 훼손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분리하면 훼손되는 것. 좀 어려운 말로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요건 이제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죠? 제가 쉽게 표현하면 분리하면 훼손되는 것. 요것은 부합물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소 작업. 아까처럼 지하 터파기. 후 콘크리트 벽이 지하 터파기 하고 난 다음에 옆에다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뭐 탓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분리를 하게 되면 훼손이 돼요? 안 돼요? 훼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면 훼손되는 것은 부합물입니다, 여러분. 그죠? 또는 뭐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죠?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줄어드는 경우, 아까 같은 경우죠, 그죠?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기소 작업 됐다든가, 아니면 지하 터파기가 돼 있고 지하에 이렇게 뭐 철근 시멘트 타설이 시멘트가 궁궐이가 쳐 있다든가, 벽이 그런 경우는 부합물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낙찰자의 소유죠? 낙찰자의 소유. 이제 아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부합물은 크게 우리가 경매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의 부합물이 있고요. 건물의 부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합물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죠? 경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판례를 싹 뒤져서 넣어놓은 겁니다.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모르시는 없는 분들은 캡처하세요. 제 교재 없는 분들은 캡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토지의 부합물은 뭡니까? 여러분, 그럼 나무는 우리가 어떤 토지를 낙찰 받았어. 그러면 나무가 심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나무는 부합물입니까? 아니면 주물입니까? 아니면 종물입니까? 부착물입니까? 뭐 뭡니까 이거? 나무, 수목, 부합물이죠? 그런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식재된 것은 부합물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죠. 타인의 권한에 의한 것은, 그죠?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거, 토지 소유자가 식지했다든가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 이것은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의 소유인 거예요. 물론 뭐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수원의 나무도, 그죠? 임차에서 뭐 사과나무를 내가 심었다, 아니면 또 명인방문을 갖췄다, 등기를 했다, 이런 걸 빼놓고는 다 부합물이 되는 겁니다. 낙찰자의 소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나무는 내 거다라고 해가지고 재판 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보 멍친이죠. 그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식재한 것들이라든가 그런 건 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야, 수목이 이게 남의 거야 누구 거야 이제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도 그렇지만 수학도 그렇잖아요. 산수도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이런 용어의 자체를 모르면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수, 그죠? 정원수 당연히 부합물이죠. 정원석, 석등, 수목, 교량, 도량, 뭐 돌담,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유리 지향 탱크, 주유소에 있는 유리 지향 탱크, 그것도 부합물입니다. 그것도 부합물이에요. 이건 판례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미완성 건물, 이것도 역시 부합물이에요. 아까처럼 지하 터프하게 돼 있고 HP 박혀 있고 벽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고, 그것도 부합물입니다. 낙찰자의 것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또는 건축 허가권 명의 변경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낙찰자의 것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그러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권 승계받아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블루기션 교재에 나와 있는 거라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을 알면 공무원님들하고 대화하기가 편해요. 뭣도 모르면서 무식한 사람이 막 저처럼 옛날에 책상 2번 들었다 놨다 해버리면 그죠? 아무것도 얻는 거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축조한 공작물 같은 거, 이건 다 부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건 부합물이고, 이건 발생금지인 토지의 부합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히 낙찰자 소유죠. 물론 이런 것들도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소유예요. 근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제3자의 거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없는 이상은 다 낙찰 겁니다. 그냥 내 거 가져오면 돼요. 그 다른 놈이 그 내 나무 정원에 있는 나무 캐가면 그거 절도죄입니다. 절도라고 하나? 어쨌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부합물이 있어요. 건물의 부합물. 경매에서는 주로 이제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며 부합되기 전에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하죠. 보통 제시외 건물로 표시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시외 건물 딱 써 있잖아요. 저도 경매 처음 할 때 그랬거든요. 제시외 건물 딱 써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돈 물어줘야 되는 거야. 뭐 내가 이거 가져가는 거야. 어쩐 거야. 근데 제시외 건물 해놓고 여기다가 감정평가를 또 해놨어. 그죠? 금액은 또 써놨어. 제시외 건물도 뭐예요? 건물에 부합된 물건이다. 부합물이다. 토지의 부합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게 이제 부합물은 세 종류로 나온다겠죠. 토지의 부합물, 건물의 부합물, 그 다음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의 부합물은 했고, 그죠? 건물의 부합물, 제시의 건물로 표시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시의 건물도요, 감정평가 할 때, 우리 경매물건 잘 보세요. 제시의 물건도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제시의 건물은 뭡니까? 부합물입니까? 뭡니까? 종물입니까? 부합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 부분으로 독립된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는 것. 이것도 역시 부합물이죠. 그 다음에 주택 외부에 덧붙여진 부엌. 2층 건물에 증축하여 방 1개, 거실 1개 및 욕실이 있으나 하수관이 없고 출입구가 2층을 통하여 외관상 기존 건물과 일체가 되는 3층 부분. 2층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증축된 욕실이나 변소.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벽 천장에 부착시킨 석재 또는 합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큰 집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경매가 나왔어. 근데 그 집 거실에 가보니까 벽에 석조로 된 비싼 예술품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예술품이. 이걸 이 사람이 띄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부합물이에요. 건물의 부합물이라고요. 건물의 부합물. 그죠? 그 다음에 옥탑 물탱크. 그죠? 주거용 건축물에 부착된 난방용 배관 설비.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의 부합물입니다. 제시의 건물로. 대부분 제시의 건물로 나오거든요. 뭐 옥탕 보일러실,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죠? 제시의 건물이니까. 자, 그러면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평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뭡니까? 타인의 소유라면, 당연히 타인의 소유라면 뭡니까? 타인의 소유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근데 타인도 그것은 지가 증명해야지. 이거 내 거다라고. 내 거다라고 지가 증명해야지. 뭐 증거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그 건물의 부합물까지 받고
그 다음에 부합물이 아닌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부합물이 아닌 거. 아이고. 부합물이 아닌 것이 있는데, 자, 부합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식지한 수목. 이것은 타인의 소유잖아요. 그죠? 명령법을 갖췄던가 임차권이 뭐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죠? 수목. 뭐 토지를 임대차해서 그죠? 임차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 거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또 심을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축조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은 부합물이 아니지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를 보아야 한다. 낙찰자의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지만 타인의 권한에 의한 것들은 뭡니까? 제3자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지상권자가 식지했다든가 전세권자가 식지했다든가 임차권자가 식지한 수목이나 축조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은 부합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부합물이 아니에요. 부합물이 아닙니다. 부합물이 아니에요. 만약 타인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낙찰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실체를 갖춘 지하 구축물.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독립된 건물이에요. 부합물이 아니에요. 건물의 실체를 갖췄다잖아요. 지붕과 기둥과 벽. 그죠? 뭐냐, 공동가설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의 공정이 모두 이루어지고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까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은요? 이것은 부합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이 있는데 기존 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 건물 사이에 경계벽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벽이 이렇게 이걸 철거해버리고, 그죠? 요 전체를 하나의 상가 건물로 사용한 경우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한 개의 건물로 볼 수 없다. 따로따로 이것이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 여기에 부합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그죠? 건물과 태양열 보일러. 요거 태양열 보일러 같은 경우는 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합물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하고 공장저당법 8조, 수산업법 22조 등의 특별법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안 가요? 뭔 말인지 모르죠?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 사람 거예요. 타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공장저당법 8조, 수산업법 22조는 뭐냐면 이 내용이 토지와 건물과 공장저당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과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은요. 이게 공장저당법의 기본이에요. 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을 잡을 때 이 토지에 설정했다면 토지, 건물, 기계, 기구까지 다 공장저당법에서 담보로 잡은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공장은요 토지만 따로 매각할 수도 없고 집합건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가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장이잖아요. 그죠? 국가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장이에요. 또 아파트는 집합건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 금지죠. 이 공장저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저당법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주거하는 환경이라든가 집합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처분 금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촌계에서 어촌계의 어떤 권리 있죠. 권리도 분리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런 것들은 같이 분리처분 금지의 특별법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다른 물건의,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다른 물건의 부합에 기여하는 것에 따라 부합물의 소유주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권 문제가 발생하며 부합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죠. 타인 거라면, 타인의 근원에 의해서, 권원에 의해서, 부합물이라면,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합물이라면, 그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합물은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부속물은 뭘까요? 부속물. 쉽게 떼어낼 수 있어 일정한 통증을 가지고 있다. 뭐 독립성, 부속물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떼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속물이에요. 그죠? 부속물은 그냥 말 그대로 소유주가 언제든지 떼어갈 수 있어요. 그냥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것도. 왜? 떼어가면 되니까. 그냥 떼어가면 그만이니까. 떼어가세요. 유치권 주장하면 떼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속물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합물과 유사한 개념이긴 하죠. 그죠?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이것은 지가 마음대로 떼어갈 수 있다. 근데 부합물은 떼어가면 훼손된다. 그죠? 떼어가면 훼손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부합물이 아니다. 부합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몇 가지 한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게 기본 강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어쨌든 요거 여러분들 종물, 부합물 그 다음에 이 부속물 이 세 개의 어떤 뜻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요거 판례 제가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요 밑에 거는 이렇게 해서 판례 요약한 거니까 꼭 한번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나무는 부합물이냐고요? 종물이냐고요? 부합물이죠. 나무는. 그죠? 수목은. 자, 이런 것들 이런 거 토지의 부합물이죠. 여기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 부합물이죠. 그렇지만 타인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여기 울다 치고 이렇게 그래. 그런데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그죠? 토지의 부합물. 이런 것들도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게 유치권이 성립될까? 안 되죠? 요게 유치권 성립될까? 안 돼요.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낙찰자의 소유예요? 그죠? 이거 낙찰자의 소유일 거죠? 왜? 안 그러면 떼어가라고 하세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토지만 나왔을 때 요것은 건물을 지키기 위한 기초작업이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속물, 종물은 제시외 건물로 분리돼요. 제시외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어 그 건물 금액 감정평가 어쩌고저쩌고에서 경매 효력으로 낙찰자 소유가 된다. 타인의 권한에서 제공되었거나 타인 속하는 자시외 건물의 종물인 경우 근저당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찰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저당, 공장, 아까 그거, 그죠? 공장 토지의 저당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러면 분리처분 금지거든요. 그죠?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에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뭔지 아시죠? 공장 저당법은 토지, 건물 안에 있는 기계, 기구들까지 미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떼어갈 수 안 됩니다. 그죠? 자,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공장 저당권, 토지에 또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 있잖아요. 공장에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은 건물에도 미치고 건물 안에 있는 기계 기구까지 미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공장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설명해드리겠지만 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산업법 22조에 보면 담보로 제공할 때 공작물에서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 아시죠?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 뭡니까? 부합물은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합물은 떼어내면 뭡니까? 부서지는 거. 그죠? 떼어내면 부서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뭐라고 써있나요, 위에? 여기 있네. 이게 핵심이에요. 부합물은 그냥 분리하면 훼손되는 거.
그죠? 그 토지에 부합한 거라요. 그죠? 건물에 부합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부합물의 종류는 토지의 부합물, 건물의 부합물, 부합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봐야 될 좀 판례가 여기.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 그러니까 부합물이죠. 그죠? 거래상 독립 권리 객체성이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룬 부동산에 구분된 경우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귀속된다. 자, 그럼 뭡니까 이게? 분리 복구가 불가능한 거. 분리와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런 물건들은 부합물로서 설령 그게 타인의 소유를 하더라도 타인의 권한에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귀속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이죠. 이런 거. 아까처럼 이런 기도 작업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타인이 여기다가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낙찰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좀 하나 보여줄 게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볼게요. 주 건물의 사용 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 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 독립된 경매 건물로서 가치가 없고 주 건물과 사용 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 되고는 경매 절차에서 평가 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어 있는가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경매 감정평가서에 기재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물건이 부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게 달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경매로 낙찰 받으면 부합된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따갑게 들어야 돼요.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어쩌고저쩌고에서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은 낙찰자의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설치된 거 설치된 걸 하더라도, 그죠? 분리하면 부서지거나 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낙찰자의 것이다. 이거 아까 같은 건 다 낙찰자의 것입니다. 나왔네.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소극이죠.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아까 같은 토지의 부합물이라든가, 그죠? 아까 기초 작업됐다든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고요? 없죠? 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이제 계속 나오네 이게. 그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그죠? 유치권 법정이사건 이제 이걸 딱 보면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귀속된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도 안 되는 거고. 지가 지 물건에 유치권 그죠? 지가 지 물건에 유치권 시작하는 바보가 없잖아요. 그죠? 타인이 거기에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잖아요. 그죠? 소유자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놈이 했어도 다른 놈이 내 땅에다가 기초 작업했다든가 지하 HB 아니면 또 이제 지하 철근 아니면 콘크리트를 갖다 쳐서 건물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내 거예요. 내 거에다 내가 유치권 주장해?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 건 바보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런 게 유치권 법정기상권 핵심 키워드예요. 이런 게. 제가 볼 땐 여기다 별표 한 5개 쳐놓으면 딱 좋죠. 이런 거. 이런 판례 하나 알고 있으면,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면, 공부한 내용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례는 제 이제 기본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에 더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제, 블루오션 교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물과 부합물의 구분, 경매도 수학이다.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강의 교재는 판매 마감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짧게 했는데, 짧게 했는데요. 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